오늘 해외 축구는 일단 9경기, 이 경기가 이제 이미 시작해 있어서 9경기를 미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질문을 받던가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뭐가 좀 빠르게 일단 뭐 가볼게요. 첫 번째 경기 이제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주력 배팅하기 조금 빡센 경기긴 해요. 근데 왜 가져왔냐? 부주력 정도로는 충분히 찍을만 해 보여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나간 선수들도 있고 새롭게 이제 들어온 선수들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토트넘에서 브라이언 힐 뭐 이런 자원들이 좀 들어왔죠. 미드필더에서 뭐 다니엘 바스 이런 애들 나가고 추가로 뭐 한두 명 정도 더 영입이 있었는데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예 뭐 부정적인 경기력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젊은 선수들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입을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뭐랄까 단단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팀 전체적으로 어쨌든 알라베스가 너무나 좀 아쉬운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일정에서는 뭐 발렌시아가 최근에 그래도 좀 경기들이 있어서 이게 배당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점을 찍을 만한 사이즈가 발렌시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더라도 좀 어렵게 좀 거두는 느낌이고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무승부랑 해무 쪽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주력 내지 고배당 쪽에서 결국에 제 생각에는 실점할 확률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발렌시아가 뭐 1대1이나 2대1 뭐 요 정도 사이즈 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부상자는 어,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여전히 부상이고 수비 쪽에 그리고 골키퍼 쪽에 이제 실레센이 불투명. 알라베스도 부상이 있긴 한데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발렌시아가도 수비 쪽에 복귀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는 경기는 할 걸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음 경기로 이제 벌리 대 리버풀인데 벌리가 그래도 최근에 좀 잘 비비고 있긴 해요. 최근 경기들에서 아스날하고 비기고 맨유하고 비기고 리버풀 만났는데 이 경기는 벌리가 지금 홈에서 3연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은 비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지난 맨유전에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이 충분히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모하메드 살라가 이제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아니면 뭐 사디오 마네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이런 선수들도 지금 바로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마네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부터 이제 가세를 했고 뭐 지난 경기에 교체로 나왔던 어, 교체가 아니죠.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도 사실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루이스 디아스 이런 애들이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에 영입생.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간다 생각하고 마인슨까지 봅니다. 이게 언어버 기준이 낮은 이유는 벌리의 득점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벌리의 득점 확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정말 잘해야 한 골이고 그 이상 넣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버가 날려면 리버풀이 3골 이상 받거나 2대1 정도 뭐이 정도 사이즈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3.5가 아니라 2.5입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오버까지 봅니다. 리버풀 3골 이상 봅니다. 세 번째 경기로 뉴캐슬 대 에스턴 빌라. 빠르게 오늘 살라는 나옵니다. 나와요. 뉴캐슬 대 이거 빌라 경기는 요거는 빠르게 가보면 오바 쪽이 접근이 가장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가 드디어 강등권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어요. 바로 밑에 불구덩이가 있긴 하지만 2연승을 달리면서 조금은 올라온 모습이고 에스턴 빌라도 역시나 제라드 감독 이후에 특히나 에스턴 빌라는 뭐 승점 3점을 좀 자주 가져가면서 뭐 이렇게 쪽쪽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 이 경기는 뉴캐슬은 다시 달리려고 할 거예요. 뭐 상대가 누구든 간에 지금 뉴캐슬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아직까지 영입생들이 막 확
가세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난 경기도 이제 기마랑이스가 중간에 교체로 들어왔었고, 뭐 우드나 아니면은 뭐 요 정도 선수들만 이제 좀 자주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또 기마랑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에스턴 빌라 뭐 지난 경기에 이제 쿠티뉴가 부상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경기 어쨌든 출전은 가능해 보인다. 결국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 칼럼 윌슨 공격 쪽에 빠졌지만 우드가 그래도 뛸 수가 있고요. 멜리치나 클랏, 메타겟이 아직 빌라에서 임대로 왔기 때문에 못 나오고, 헤이든 자말로이스, 트리피어가 불투명, 듀메지 불투명, 뭐 이런 사이즈인데 지난 경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 에스턴 빌라가 나캄바 중앙 쪽에 미드필더, 트라우레가 못 나올 걸로 보이고, 수비 쪽에 콘사가 출전 정지여서 아마 칼럼 체인버스가 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적응 문제는 뭐 있겠으나 사실 체인버스도 수비 자체는 뭐 아예 안 되는 선수는 아니고 나쁘지 않아가지고 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레온 베일리와 부엔디아가 지금 불투명인데, 만약에 이거 부엔디아가 좀 빠지면 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출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뒀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양 팀이 어쨌든 최근 흐름이나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는 오바 봅니다. 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서오세요. 벌리는 사실 잘 비볐다기보다는 상대팀들이 못 넣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당시에 1대1 찬스를 한 2개 정도 날렸어요. 벌리랑 한테. 벌리 원정 가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때 아스날이 또 부상이 좀 많았거든요. 맨유 같은 경우는 맨유를 했었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어쨌든 간에 앞선에서 조금 더 크랙적인 선수들이 많고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대 울버햄튼은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토트넘이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전에 탄강과 다이어, 스킵, 이 수비 쪽 자원들과 이제 못백을 보여줄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수비적에서 아쉬움을 노출하면서 뭐 실점도 실점이고 실점 장면, 위협적인 장면 자체도 많았어요. 좀 불안했던 수비를 보여줬는데, 울버햄튼이 지금 부상자는 뭐 볼 게 없어요. 네토 윌리볼이 여전히 부상인데, 아다마가 빠지고 나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아스날전에도 사실 한 골 넣었어야 되거든요. 뭐 홈이기도 하고, 애초에 아스날이 한 2-30분 정도 퇴장 당해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득점해내지 못했다. 결국 아다마의 지금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고, 제가 지난 경기 때 그랬잖아요. 공격 개똥같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별다른 날카로운 공격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전 상대로. 오늘도 이게 어쨌든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토트넘의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아니, 울버햄튼의 공격력이 그렇게 강한 상황이 아니고 공격적인 짜임새도 많이 좀 떨어집니다. 뭐 이 경기 뭐 황희찬이나 뭐 이런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흐름을 바꾸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토트넘이 많이 먹어야 한 골 정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다시 한번 무득점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 많이 먹어야 한 골 정도라면은 요거는 토트넘이 2골 이상 뽑을 만한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 저는 토트넘 승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언오바는 언더 봅니다. 저는 1대0 내지 2대0 봅니다. 울버햄튼이 다시 한번 무득점을 할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진 않는데 충분하다고는 보여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손흥민이라던가, 토트넘이 결국 지난 경기 문제는 불안한 뒷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울버햄튼의 뭐 공격적인 짜임새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요거는 뭐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게 울버햄튼도 주앙 모티뉴 돌아오고 해서 미드필더진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주앙 모티뉴가 없었고 그래서 덴동커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엠폴리 대 칼리아리.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길어지네. 요 경기 같은 경우 엠폴리가 뭐 리치를 내보내고 중앙 쪽에 베나시나 베레 뭐 요런 애들을 세리에 뭐 피오렌티나 요런 쪽에서 수급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일단은 부상 쪽에 디프란체스코, 공격 쪽에 빠져 있고요. 마르치차나 뭐 루페르토 이 수비 쪽 자원들과 뭐 하스 여전히 부상이고, 칼리아리는 스투르트맨 그리고 발루키에비치 수비 쪽에, 난데스 핵심 미드 데이올라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이 주전도
또 알타레도 좀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칼리아리는 좀 나아진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 뭐 여러 선수들이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영입생들과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성적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엠폴리가 조금 고전하는 흐름이긴 한데 글쎄요, 이 경기는 저는 배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굳이 찍는다면 저는 의외로 이 경기 오버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딱 봤을 때는 뭐 이거 칼날이 개똥 막 이러면서 언더 쪽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당 1.49잖아요. 이거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칼리아리도 지금 달려야 될 때고 엠폴리가 지난 경기 상당히 아쉽긴 했는데 홈 3연패고 요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골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대1 스코어 맞춰놓고 한 골 기대하면서 오버 쪽을 좀 배팅하는 게 나아 보인다. 결국에 양 팀 다 공격 쪽의 자원들은 뭐 디프란체스코 엠폴리에 빠지긴 했지만 괜찮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엠폴리 같은 경우 어쨌든 중앙 쪽에 좀 지금 이적도 있고 해가지고 살짝 불안한 흐름이에요. 수비 불안은 당연하고 그런 흐름에서 칼리아리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득점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오버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유니언 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제가 마지막에 체크를 못했는데 혹시 그 홀란드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은 댓글 한번 올려주시고요. 저는 그냥 불투명 사이즈로 체크를 했고 마지막에 사실 체크를 하고 이제 방송에 들어오는데 저 오늘 핸드폰 알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늦잠을 자가지고 그 부분 체크 못해서 확인하신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쨌든 저 불투명 같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 라니케드라 출전 전 핵심 미드필더가 못 나오고 프로멜, 류에르손 같은 이제 주전과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들 미드필더나 이제 수비 쪽 뭐 자원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모리 그리고 슈멜처와 홀란드가 불투명인데 나머지 선수들은 그래도 출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결국에 홀란드가 좀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이게 유니온 베를린이 그래도 팀적으로 사실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막스 크루제가 볼프스로 떠났고 수비 쪽에서도 뭐 이탈자들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도르트문트가 원정 포지션이라서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유니온이 최근 경기력에서의 어떤 물론 지금 요 정도 데이터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직전 경기 사실 경기력도 별로 좋지 않았고 도르트문트 역시도 근데 좀 안 좋긴 했어요. 거기다 홀란드가 안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있습니다. 반반 사이즈 정도로 봐서 이 경기는 배팅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언어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이 경기 좀 오바를 일단 보고요. 저는 이 경기도 직전 이제 칼리아리 경기랑 마찬가지로 한 골씩 쭉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온 베를린이 지난 경기 때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도르트문트 수비로는 그래도 충분히 가져갈 확률이 높고 도르트문트 역시도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유니온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홀란드 없이도 가능하다. 뭐 그런 사이즈여서 결국에 한 골씩 맞춰놓고 한 골을 좀 기대하면서 오바 찍는 게 맞아 보이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햄무도 솔직히 괜찮아 보이고 한데 뭐 하나만 찍으라면 도르트문트 승을 찍을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승을 찍을 것 같은데 요거는 주력감은 아닙니다. 주력감은 아니다. 뭐 승을 찍으면서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 던지거나 뭐 무햄무 이런 식으로 배팅해 볼 만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유니온 승을 찍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해요. 유니온 승 찍을 유니온 쪽 갈 바에는 이제 오바 찍는 게 좀 나아 보인다. 일곱 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 아마 별다른 변경은 없을 거예요 상태님. 보통 그런 사이즈니까 갑자기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제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 요거는 소시에다드 찍는 게 맞겠죠. 오늘 주벨디아 같은 뭐 미드필더 쪽에 누수가 있긴 한데 전력적으로 지금 괜찮은 소시에다드가 상황이고 팀 내에 뭐 특별한 부상이나 여러 가지로 없어요. 그동안은 뭐 이삭이나 아니면 중앙 쪽에 메리노
뭐 이런 애들이 조금 많이 못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뭐 주벨디아가 출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멀쩡한 부분, 더군다나 지금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라나가 좀 체력적인 문제를 좀 드러낼 수도 있고, 뭐 팀의 이제 간판인 푸에레타스나 뭐 이런 선수들도 누수가 있어요. 막시미아노나 아리아스 이런 좀 주전 로테이션급 선수들의 누수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좀 그라나다가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소시에다드가 어쨌든 2연무구 2번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득점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공격진이 나쁘진 않은데 화력에서 조금 폭발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선수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야누자의 한물 간놈이고, 모야르자발도 저는 막 엄청 잘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이삭 같은 경우도 막 때려 박는 유형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언더 쪽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2대0 정도 봅니다. 2대0. 아홉 번째 경기 이제 레스터 시티 경기인데, 여덟 번째죠. 이 경기 부상자 쪽 먼저 보면은 카스타뉴, 포파나, 버틀랜드, 바디, 에반스. 역시나 바디 말고는 다 수비수예요. 다 수비수고, 뭐 에반스, 포파나, 카스타뉴는 레스트에서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쪽 수비 쪽 자원들이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이제 5구버나 정도 빠지는 것 같고, 주마가 출전 불투명이긴 해요. 이게 이제 동물학대 관련으로 이제 구단 내부 징계와 지금 그게 안 좋아가지고 상황이, 감독 인터뷰에서는 출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 논란과 이런 사회적인 그게 있더라도 출전시킨다 했는데, 이 핵심 수비수가 출전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 레스터 프렌 쪽을 찍기는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스터 같은 경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제가 지난 레스터랑 어디였지? 지난 레스터 분석 때 리버풀이랑 그 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레스터 같은 경우 이제 컵 대회 일정에서도 4대1로 이브리그 팀한테 패배를 노팅엄인가? 아무튼 패배를 하면서 감독에서도 이 팀을 좀 갈아엎을 분위기고, 뭐 내부적으로 특정 선수들한테 불만을 표출했고, 뭐 틸라만스 이런 애들과는 좀 싸웠어요. 감독이 싸웠기 때문에 틸라만스가 지난 경기 나오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좀 선수단을 갈아엎는다고 하긴 했는데 라인업을 뭐 보니까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버풀 상대로 어려웠고,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다. 그렇다고 이게 웨스트햄이 강승이냐?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이 주마 동물학대 관련해가지고, 고양이 뭐 학대 관련해가지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 주급을 안 깝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주급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이 주마가 최고 주급 제일 많이 받는 선수예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팀원들이 나 돈 많이 줘라, 안 주면 나 어쩌고저쩌고 뭐 하겠다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는 제 생각에 이렇게 베팅하는 게 낫다. 결국에 둘 다 어려운 상황이고, 좀 무승부나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적으로 웨스트햄 햄무 쪽으로 건드는 게 나아 보이고, 역시나 언더 쪽 봅니다. 조금은 화끈한, 두 팀이 원래 화끈한 경기를 좀 많이 하는데 조금은 그런 경기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저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1대1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기 빡센 부분이 있고, 이거 바로 자승 볼게요. 이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빠르게 종료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니코니코니 신규 회원. 니코니코니 신규 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니님. 요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강팀으로 봅니다. 바르셀로나 분석을 제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바르셀로나가 이제 한창 레알전 때만 해도 그거 뭐 불안하다고 레알 가지 말라고 뭐 오바 찍으라고 했던 것 같고, 그때 분석 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복귀해가지고 하면은 강팀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충분히 아다마가 들어오면서 사비 측면 전술이 살아났고,
충분히 지난 경기들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경기 불안한 점은 다니엘 베스가 지난 경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제 바르셀로나를 리턴한 레전드. 근데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다. 뭐이 정도 말고는 딱히 뭐 불안 요소가 없어 보여요. 바르샤 승은 제가 볼 때 이건 주력으로도 찍어볼 만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오늘 그